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4시군요. 사무실에 나와서 이제 또 일을 시작하려다가 어제 좀 뭐 어떤 일 때문에 느낀 바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문기업이 한 어제 기준으로 43개거든요. 뭐 고문기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로펌들이 뭐 그런 게 있는데 한 달에 일정한 금액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자문을 구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는데 저는 좀 작은 스타트업들이 한 10개 정도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들 또 이제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아주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까지 이런 CEO들도 있는데 어제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이제 회의가 하나 잡혔었는데 금요일 날 어제였죠. 그 회의가 목요일 날 잡혔는데 이제 그 보통 회의를 앞두고 되게 부담되는 회의도 있고 좀 또 마음 편하게 내지는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같이 저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회의를 하는데 어제 그 오후 4시 회의는 아주 부담스러운 회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대표 이름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냥 박 대표라고 제가 그냥 약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업종들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겪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이 박 대표의 일종의 뭐 스타트업이라면 스타트업인데 이 업종이 전형적인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고군분투 중이었는데 뭐 집합 금지 명령이 그때 내려져서 영업 정지도 한 뭐 보름 이상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힘들어졌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떨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집합 금지 명령은 버텨냈는데 이런 일이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계속되면 과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컸었고 또 박 대표는 외부에서 돈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환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이게 위험한 거죠. 자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업을 없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없는다고요? 그냥 없는 걸 전제로 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엎었을 때 투자자들의 공격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수 있고 이제 그 미팅을 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웠죠. 오죽 답답했으면 지금 사업을 거의 7년, 8년 가까이 꾸려오던 젊은 CEO가 저런 결단을 내렸을까.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야, 결론적으로 어제 2시간 회의를 하고 완전 저도 진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2시간 회의 동안 뭔가 저는 그 CEO가 이 위기를 돌파해 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그 상황이 아닌데, 야, 괜찮아. 힘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현실적인 도움이 되면서 또 그 CEO를 설득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과연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CEO를 설득을 하고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주 컸던 거죠. 변호사 하면서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저도 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 사장으로서의 힘듦과 고통과 외로움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의뢰인들 중에 이런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뭐랄까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닌데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신도 그렇군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상담 내지는 이걸 카운셀링을 하면서 저도 힐링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얘기로 사장이라는 건 정말 뭐 간단합니다. 우리 회사 계좌에 돈이 많으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돈이 없으면 힘 빠지는 게 사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정말 월말에 탁 맞춰서 입금해주는 고객이 정말 고맙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얘기. 그 다음에 또 직원들 얘기.
정말 직원들에게 금전적으로 내가 보상을 잘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 그 안타까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내가 능력도 안 되지만 보상을 막 해줬는데 오히려 보상을 먼저 많이 해준 직원들은 나중에 뒤통수를 치고 오히려 보상을 잘 해주지 못했던 직원들은 열심히 따라오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내가 왜 저 친구들한테 먼저 보상을 해줬을까 뭐 이런 야속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직원들에게 사랑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성적인 사랑은 아니죠. 그 직원들한테 뭐 잘해주고 싶고 이러면서 너무 했던 것들이 오히려 또 이게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어디서 옛날에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퀸 노래의 제목에 그런 노래가 있답니다.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너무 많은 사랑이 당신을 죽인다. 근데 또 이 제목 얘기해주면 많은 사장님들이 되게 또 공감을 하는 거예요. 또는 회사가 정말 위기 상황인데 이거를 내가 참 직원들에게 나타내기가 너무 어렵다. 이 얘기를. 그리고 또 주위에 그냥 고만고만했고 나보다 못했던 친구들이 비즈니스 모델 열심히 해서 엑시트 해가지고 몇십억 엑시트 한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장르가 바뀌어지는 모습 보면 정말 부럽다 뭐 이런 얘기들 수다 떨다 보면 되게 다 비슷비슷하구나 그리고 힘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시 아까 박 대표 얘기로 돌아와서 결국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결국 내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이제 그 박 대표 얘기는 계속 내가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차라리 좀 시끄러워지더라도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발상이었고 그 발상이 완전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위기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다만 제가 이제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박 대표한테. 자, 박 대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있다. 왼쪽 끝은 그냥 go 하는 게 있고 오른쪽 끝은 완전 없는 거. 그럼 이 두 가지 중간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선택지에 뭐가 있을지를 같이 한번 너무 왼쪽 것 아니면 오른쪽 것으로 선택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옵션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2.0이라고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가치가 뭐가 있을까? 그걸 갖다 붙여서 3.0, 4.0으로 만들고 지금 투자자들 가운데에도 지금 당장 돈을 빼달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도 있겠지만은 당신의 능력을 보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렇게 지금 초조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린다. 뭐 그러면서 뭐 제가 그 얘기도 했죠. VC들이 돈을 이렇게 투자할 때 제가 뭐 CEO가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자, 저희 회사는 뭘 할 거고요, 뭘 할 거고요. 그러면 물론 우리 생각에는 그래 그 비즈니스 모델 괜찮나? 비즈니스 모델을 물론 중요하게 보겠죠. 그런데 제가 VC CEO들이나 심사역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CEO의 눈빛이라는 거죠. 열정. 이게 뭔 소리냐?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모델은 내가 이걸로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라고 하는 모델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A 모델로 갈락했는데 시장 상황이 A로 안 돼. 그러면 또 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걸 뭐 피보팅이라 그러더라고. 이 피보팅을 해야 돼요. 또 B를 C로 피보팅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열정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CEO들은 그걸 돌파해내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모델 하나만 믿고 가는 CEO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VC들은 과연 저 CEO가 과연 그만한 열정이 있는가를 본다는 건데 제가 어제 그래서 박 대표한테 그랬죠. 지금 당신이 이렇게 지금 미리 완전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투자자를 지금 있는 투자자들도 다 도망가게 생겼고 직원들도 다 도망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얘기가 잘 끝났어요. 그리고 본인도 용기를 얻었다고 해서 어제 뭐 한 새벽에 저한테 또 긴 메일을 보내와서 제가 그 메일을 보고 참 좋았고 제가 굳이 이 영상을 찍는 것은 그 박 대표에게 용기를 좀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의 AS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CEO 분들에게도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크게 두 덩어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쪼갠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고난에서 버텨낸다. 이 두 가지 테마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쪼갠다. 어제 박 대표의 얘기에서 가장 많이 느껴진 것은 두려움이었거든요.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적인 충격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정말 부정적으로 돌아가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다. 내지는 이게 기브업, 그냥 복싱 경기하다가 타올을 던지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제가 어제 처음에 한 것은 자꾸 쪼개는 거였어요. 자,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하나하나 쪼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어떤 그 강점은 뭔지를 쪼개고, 그래서 잘게 쪼개는 그 작업들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뭉뚱그려서 뭔가를 생각하면 되게 커 보이지만, 잘게 쪼갠다는 것은 이게 뭔가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쪼갠다는 의미와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고민 노트라는 게 있어요. 살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제 방식인데, 엑셀로 새 파일 하나 열고 고민 노트라고 이름을 붙인 후에 딱 이 세 가지 탭으로 나눕니다. 일단 고민 종류, 그 다음에 해결 가능한지,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그럼 고민 종류는 쫙 나오겠죠.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동료와의 트러블, 또 뭐 어떤 걸로 인한 마음의 상처, 뭐 건강에 대한 위험 신호, 이런 고민의 종류가 일단 쫙 써요. 이렇게 쭉 씁니다. 쓰면 이 마음속에 막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뚝뚝뚝뚝 쓰다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약간 시각화함으로 인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고민의 범위를 명백히 타겟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탭은 고민의 종류라 그랬죠. 두 번째 탭은 해결 가능 여부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고민과 어떤 거는 이거 시간 이야기다. 당장 지금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내 노력으로는 지금 당장 안 되고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으로 일단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은 동그라미, 안 그런 건 X. 쫙 하다 보면, 좋아, X는 일단 내가 지금 별 걸 다 해도 내가 어차피 안 돼. 그럼 빼. 동그라미는 내가 한번 지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고민이야.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와 X표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탭에는 그러면 how,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how에는 동그라미,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의 항목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도움이 돼요. 일단 시각화하지, 그 다음에 내가 집중해야 될 고민과 어차피 냅둘 수밖에 없는 고민을 구분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how-to를 쓰게 되면 일단 내가 가야 될 how-to가 딱 정확하게 나오니까 일단 머리가 좀 맑아져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당장 해결책이 없는 고민은 그냥 일단 냅두자, 접어두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민 노트를 쓰면서 느꼈던 또 하나의 엄청난 제 깨달음은 뭐냐 하면, 이 고민 노트를 제가 이제 막 고민 날 때마다 한 번씩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2017년 1월달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2017년 7월달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쓰게 되면 이걸 딱 쓰고 난 다음에 한 번씩 봐요. 보면 웃기는 것이, 한 달만 지나고 딱 그 고민 노트를 보면, 아이가, 내가 한 달 전에 그것 가지고 그래 고민을 했었네. 이게 왜 그때 그렇게 고민을 했지? 한 달만 지나도 별게 아닌 그런 테마들이 많다는 걸 또 제가 느낀 거예요. 명심보감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죠. 인간은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의 고민을 한다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고민 노트를 통해서 고민을 시각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고민과 할 수 없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쪼개는 이런 작업들이 이런 그 쪼개기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쪼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책 중에 Good Boss, Bad Boss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서튼 교수인가 그 좀 마케팅으로 유명한 그 교수가 쓴 게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좋은 보스, 굿 보스를 리더라고 표현을 하고 리더의 여러 가지 덕목, 장점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말 중에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 문장을 좀 읽어 드릴게요. 리더는 문제를 잘게 쪼개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굿 보스는 문제를 자잘한 조각들로 나누고 부하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작은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CEO는 큰 판촉 행사를 준비 중이었다. 그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필수 조치가 뭐가 필요한가 이래가지고 직원들과 토론을 벌였는데 토론 후에 해보니까 이게 체크해야 될 태스크가 100가지 정도가 나왔다. 그러자 부하들은 사장님 이 일들을 당장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도저히 해내기가 불가능합니다라고 걱정을 했다. 그러자 그 보스는 그 리스트들을 어려운 것과 일단 쉬운 것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개별 가업에 대해서 누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고 언제 끝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서 그 리스트를 채워나간 거예요. 자, 그 채워나가자 15분 만에 부하들은 자신들이 그중 절반이 넘는 과업을 단 며칠 만에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구나. 이걸 깨닫자 그들의 불안감은 누그러지고 또 신속하고 수많은 승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결국 전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저 이 말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리더는 문제를 쪼갤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리더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무에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실무에 강해야 어떤 문제가 팍 생기면 딱 보는 거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실무적인 바탕이 없으면 나는 큰 그림만 봐. 이런 사람들은 그걸 쪼개지 못하는데 정말 밑바닥부터 해왔던 리더들은 아는 거지. 내가 직접 하진 않지만 이 일의 일머리라 그러죠. 일머리.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 1년차, 2년차, 3년차 직원들은 1층, 2층, 3층에서 밖을 바라보지만 보스는 제일 꼭대기층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훨씬 뷰가 높아야 돼요. 높은 반면에 저 밑에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리더인데 결국 그 리더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불안감이 엄습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조직원들이 힘들어할 때 문제의 본질을 느끼고 문제를 잘게 쪼갠 다음에 이 분석해서 알로케이션하고 배당하고 이걸 돌파해내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리더는 문제를 잘게 쪼개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잘게 쪼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쪼갠다라는 것에 또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이클 조던 그 NBA 플레이어였던 전설적인 마이클 조던의 그 얘기 중에 이런 게 있대요. 보폭, 스트라이드라 그러죠. 보폭, 다리. 보폭을 짧게, 좁게 하라. 보폭을 좁게 하라.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는 퍼즐 조각 같은 것이다. 그것들이 모여서 한 장의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당신의 한 걸음들은 긍정적인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스트라이드, 보폭을 좁게 하라.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폭이 좁아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물론 빨라야 되겠죠. 이 보폭이 넓어지면은 그만큼 이 걸려 넘어질 확률이 높아질 텐데 상황이 지금 위기고 위기를 돌파해야 될 상황이라면 리더는 보폭을 좁게 가져가면서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어떻게 잘게 쪼개냐, 이제 그런 쪽의 생각이었다면, 또 하나의 챕터는 결국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힘든 고난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음, 그 이런 용어가 있어요. 앙스트 블리테. 이게 독일어인데요. 앙스트는 공포, 불안, 위험 이런 걸 앙스트라고 하고요. 블리테는 개화, 꽃, 블라썸, 이렇게 개화, 만발, 전성기. 그러면 앙스트 블리테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불안함 속에 피는 꽃. 이런 생물학적 용어가 있답니다. 앙스트 블리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나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꽃이 피질 않는데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뿌리 번식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꽃을 피워서 종자를 맺은 다음에 그대로 말라 죽는데요. 대신 그 종자가 다음 자기를 이어가는 거죠. 또 비슷하게 동양란이나 전나무 등은 물이 부족하거나 혹한기 등으로 생존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면 유난히 풍성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고, 공해가 극심한 지역의 소나무는 솔방울을 많이 맺어서 자신의 종자를 전파한대요.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죠. 음악 하시는 분들, 특히 바이올린 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명기 악기 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있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그래서 그 사람의 악기는 뭐 거의 뭐 몇억 몇십억씩 하는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악기가 왜 그렇게 소리가 잘 나느냐, 이건 역시 이 앙스트 블리테랑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1644년부터 1737년까지 그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정말 가장 풍부한 음색을 표현하는 바이올린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한 650개가 남아 있다고 하고,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올린이 한 50여 개 정도. 네. 이제 미국의 그 헨리 그리시노 마이어 박사와 로이드 버클 박사, 이 두 사람은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느냐. 1645년부터 1715년까지 이 70년간 유럽에는 소빙하기, 리틀 아이스 에이지, 소빙하기가 지속이 되었대요. 그럼 이 기간에 살아남은 알프스 산맥의 가뭄비 나무는 바로 이 가뭄비 나무로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대단히 훌륭했다는 건데, 자, 소빙하기니까 혹독한 추위가 있었겠죠.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 가뭄비 나무가 생존을 위협받게 되자 일단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이 성장은 멈추지만 나이테가 아주 촘촘해지고 목재의 밀도가 아주 균일하게 된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스트라디바리는 이러한 목재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활용해서 바이올린을 만들었다. 되게 뭔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논어 위령경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군자는 곤궁함, 되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잘 견뎌내지만 소인은 그런 곤궁함을 당하면 이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 그러니까 군자는 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심지가 더욱 단단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삶의 고난, 시련 다 발생하는데 누구나 모든 사람이 앙스트 블리테를 추구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좌절하거나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앙스트 블리테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더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그 뭐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가 있었죠. 그 프로를 한때 참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그때만 해도 최경주 선수가 이제 세계 1등 막 달릴 때인데, 최경주 선수 인터뷰를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허허 저 말 되게 재미있네라고 느낀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분 얘기가 최경주 씨가 저처럼 동갑이든가 아마 그럴 텐데, 제가 잠을 한 3, 4시간 정도 자고 나서 경기를 하면은 오히려 성적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내 컨디션이 안 좋은 줄을 아니까 한 샷 한 샷 신중을 기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잠 충분히 자고 숙면 취하고 나서 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내가 오버를 해가지고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헬스클럽에서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걷다가 그 장면을 보고 딱 섰어요. 야, 이 말이 뭐지?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곧 제가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세상살이가 그러하죠. 주위 여건이 잘 풀리고 풍족한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난 왜 저러지 못할까? 야속한 마음도 들죠. 매달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서 이 아슬아슬 맞춰가는 삶이 궁색하고 팍팍하죠. 하지만 이 외주를 타는 듯한 긴장감이 스스로를 다잡게 만들고 헛된 망상도 없애주고 그 목표에 집중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어제 제가 같이 상담을 했던 박 대표에게 어제 얘기도 많이 했는데 약간 종합편으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데 큰 두 꼭지 하나는 지금 문제들을 쪼개서 분석하고 처리해 나가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고난 속에서 피는 꽃을 피워야 된다. 그리고 결국 고난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끝으로 맹자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천장강 대어 사기 있냐 필선 노기심지 고기 근골 이렇게 시작하는 이게 아마 진심장구편에 나오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하늘이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길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의지를 피곤하게 하며 그 뼈와 근육을 괴롭게 하고 몸과 피부를 메마르게 하고 살림을 가난하게 해서 그가 하는 일들을 어지럽히고 실패하도록 온갖 시련을 준다. 왜? 이것은 마음의 참을성을 길러서 능하지 못한 바를 채우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로다. 이게 맹자 진심장구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박 대표 이제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지금 경기하다가 타올 던지지 말고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 제가 도울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여기서 본인이 어떻게 돌파했느냐라고 이 하는 것이 본인의 앞으로의 그 비즈니스 라이프에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정말 아까 그 소빙하기를 이겨내 가뭄비 나무로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깊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존하고 버텨내고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스스로 그 소빙하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